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자. 그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에 대해서 이제 축구협회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제 공가를 쳤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영상을 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걱정하지 말고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순히 이제 뭐 걱정하지 말아라, 또는 당신이 하는 일이 옳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기분 좋으라고 그냥 하는 얘기고, 정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분이 한 행동이 실제로 이제 그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행동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내부에 어떤 계약을 사인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여기서 있었던 얘기들을 절대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사인을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밖에 나가서 얘기를 했으니까 너는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거는 축구협회에서 이제 행동한 그 행동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조치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한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범죄단체에서 예를 들면 뭐 지장 찍으라고 할 수 있죠. 마피아 같은 데서 야, 너희들 여기서 했던 얘기들 뭐 마약 거래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것들 어디 가서 얘기하면 내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이제 뭐 사인한다고 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마약 거래를 하기로 한 내용을 가지고 본인들이 그걸 가지고 지장을 찍고 사인을 했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이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될 수는 있겠죠. 소송을 하면 소송 당사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당사자가 된다 안 된다의 개념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축구협회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이제 예를 들면 그 뭐 전력강화위원회 거기서 얘기한 것들을 가지고 이임생 기술위원이 본인이 다 짊어지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감독을 선임한 것은 어떤 뭐 정몽규 회장이 나한테 어떤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한 것도 하나 없고 다 이제 내가 한 거다라고 이제 본인은 마치 뭐 상당히 정몽규 회장한테 어떤 똥물이라도 안 튀기게 하려고 정말 엄청난 그 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와중에 본인들이 이제 전략강화위원회에서 한 얘기들을 밖에 나가서 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얘기를 이제 했겠지. 근데 그 내용이 그 절차와,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절차하고 내용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게 이제 공공의 이익에 과연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없느냐라고 봤을 때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축구협회라는 것은 공공물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협회네 뭐네 이런 게 이제 물론 그 법적 위치가 제가 봤을 때 비영리 단체일 겁니다. 법인으로서 이제 비영리 단체겠죠.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NGO예요, NGO. 그 NGO라고 우리 비영리 단체라고 그러기도 하고 비정부 기관이라고 얘기도 하죠. 정부 기관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NGO, 정부 기관이 아니면서 솔직히 비영리 단체. 그러니까 정부 기관은 아닌데 영리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NGO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NGO가 이제 비영리 단체를 아닌 NGO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단체 같은 게 우리 정부 기관은 당연히 non-profit organization, 이게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 이런 건 당연한 건데, 그냥 우리가 정부 기관이 아닌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도 또한 이제 비영리 단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NGO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축구협회는 누가 봐도 NGO잖아요. 응? 그러니까 축구협회라는 곳이 영리활동을 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영리활동을 해서 법에 걸리진 않아. 예, 근데 영리활동이 목적이 아닌 거죠. 축구협회를 만든 어떤 그 형태는, 그 이유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가 또는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소위 얘기해서, 비록 그 프로핏에 좀 어긋나더라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안 되는 짓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책임자가 소송을 당하거나 또는 욕을 먹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회사의 CEO라든지, 응? 예를 들면 이번에도 뭐 예를 들면 주주가 있는 어떤 그런 상법상의 어떤 기업은, 예를 들면 내가 막 열심히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주주들이 봤을 때,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돈이 들어간 회사인데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임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면 그거는 뭐겠어요? 책임 회피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지금 상당히 기대했던 부분하고 다르게 가는 거잖아. 당연히 나는 그 회사에 투자를 했고, 그 회사 투자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회사에 월급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길 바라지, 누가 그거 열심히 안 하길 바라겠어. 근데 심지어는 뭐 CEO라든지 보딩 멤버들, 임원들 같은 경우가 만약에 뭐 신의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고, 대주주들의 어떤 그 대주주들의 수익 실현을 만약에 우리가 소홀히 한다든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해임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해임의 이유가.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이익에 충족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남아야 된다는 얘기야. 돈이 남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돈이 안 되는 행동, 또는 본인들, 이게 또 사기업이잖아요. 사기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주의 이익에 충족해야 되고 주주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안에 회사 내에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회사 내규라고 하잖아, 내규.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어떤 경제적으로 내가 너한테 월급을 주고 너는 나한테 노동을 줄 때 우리가 이 규칙 안에서 너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보면 100%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건 사인과 사인,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여기서는 기업도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인과 사인이 계약을 맺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 의해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구속을 받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는 목적 자체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뭐 공공의 이익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부차적인 개념인 거예요. 부차적인. 그러니까 박주호 위원이라는 사람이 만약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에서 그런 사인을 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뭔 얘기를 했으면 이건 100% 걸리는 거예요. 100%.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서 임원들이 모여서 착당 모의를 했어. 예를 들면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가 이번에 반도체를 파는데, 만드는데 이걸 우리가 돈이 좀 이번에 북한에서 북한 김정은이가 우리 반도체를 시가의 10배를 주고 산대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이 얘기는 절대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지 말자. 이건 북한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직 결정이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쳐. 박주호가 이제 그 안에서 회의를 했다고 쳐요. 근데 박주호가 밖에 나가가지고 국가정보원에 전화를 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북한에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에 대한민국의 1급 기밀에 속하는 반도체를 지금 10배 가격으로 팔 수도 있다는 그런 회의를 했더라고. 만약에 국정원에다 그걸 우리가 제보를 했으면, 그게 박주호 의원이 죄를 받는 걸까요? 안 받는 걸까요?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삼성전자가 했는데 그거를 박주호 의원이 얘기를 한 거가 왜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왜? 기업의 이익보다 더 상위의 가치에 섞여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라는 거죠. 그 공공의 이익은 바로 국가라는 거죠. 국가. 자, 그러면 축구협회라는 것도 보세요. 축구협회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축구협회의 목적이 뭐예요? 제1목적은 국가대표팀이에요. 국가대표팀. 그 다음에 클럽, 리그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국가대표팀의 수장, 감독을 모시는 거에 있어서
그 부분들이 만약에 제대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졸전을 한다든지 또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데 나가서 상당히 부진한 성적을 가진다고 한다는 것은 그 대한민국 국가의 공익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겠지만 절차라는 것은 제대로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절차를 지키라는 거잖아요, 사실. 왜? 절차라는 걸 왜 만들었겠어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절차를 만든 거잖아. 그럼 밀실에서 정몽구 회장의 뭐 친한 사람들 감독으로 시키려고 해서 절차를 만든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10명을 딱 앉혀놓고 그 중에서 한 명을 뽑는데 가장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잘 이끌어갈 사람을 뽑으라고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홍명보를 뽑았어. 그러면 이거는 공익을 무시한 거예요. 그럼 공익을 무시하는 위배된 행동을 가지고 회의를 한 것을 가지고 박주호가 밖에 나가가지고 폭로를 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북한에다가 팔겠다는 회의를 하는 거하고 축구협회가 축구 국가대표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절차에 위배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뽑아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졸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 과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박주호 위원은 법에 저촉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따져봐야 되겠지만 먼저 그 법에 저촉되지 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이분은 공익신고자의 법에 적용이 돼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권익위, 국가권익위에서 지금 이걸 관할하고 있죠. 공익제보자라고 하는데 보통 정식 명칭은 공익신고자예요. 공익제보자 보호법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공익제보자 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야. 지금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고 치면 나무위키나 뭐에 이런 데서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게 뭐냐? 읽어보시면 얘기했지만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공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한 행동이나 비밀이 대한민국 공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 사람은 공익제보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도 받게 돼요. 돈으로. 이게 국가인권위. 인권위에 지금 권익위가 맞죠? 권익위. 권익위라고 보통 하죠. 권익위.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지금 관할을 하고 있는 법안.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물론 이제 거기 내용을 보면은 이제 공공에다 그냥 얘기한 것은 사실 약간 애매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되면 어느 이제 사법기관, 뭐 검찰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기관이라고 하지, 준사법기관, 뭐 금융감독원 같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어떤 레귤레이션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법에 저촉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거를 검찰에 소위 얘기해서 이제 고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정해놨잖아요. 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뭐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기관에다가 박주호 의원이 뭐 상당히 장문의 어떤 글을 써서 보내는 것이 원래 정식 절차예요. 근데 보통 요즘에 그렇게 안 하잖아요. 대부분 다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많이 폭로를 하죠. 또 이제 실제로 이제 박주호라는 분이 이제 듣보잡이 아니잖아요.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신변이 이미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류로 뭔가를 낸다는 거는 이 사람이 신원이 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어떻게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막 그 권익위 같은 데다가 막 남발하고 막 사실도 아닌 거를 막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상당히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침해한 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그런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약간 좀 법질서가 문란해지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서류를 통해서 이제 제출하라고 하는 건데 박주호 의원은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이 이미 그 사람이 대한민국 전략강화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많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납득이 가는 얘기야.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축구협회에서 일을 했고, 근래까지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굳이 뭐 서면으로 뭔가를 신고하고 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유튜브에서 하는 행동, 얘기도 결국은, 공익 신고자에 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제 얘기입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변호사들 물어보면 다 그래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그게 언론에서 안 나오고 있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지금 신문에서 그 박주호라는 사람에 대한 신문을 잘 안 쓰고 있어요. 이제, 당연히 이제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그 대기업이 주는 광고가 지금 되게, 아쉬운 거죠. 마치 SK처럼 지금, SK하고 지금 노소영 씨, 그 소송 관련돼가지고도 지금 언론에서는 거의 SK 편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번도 지금 보면 거의 뭐 정몽규 씨 편을 들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박주호 의원에 대한 어떤 것들도 지금 쓰지 않고 있고, 오로지 유튜브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실 그 부분을 잘 모르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박순혁 작가들, 또 박씨야. 박씨들이 참 보면 참 모르는 일 많이 하는 것 같아. 또 박씨야, 또. 응? 정씨로 태어나가지고 이게 참, 박씨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말이야. 이 박순혁도 그렇고, 박주호도 그렇고, 이게 아주 공익제보자를 아주 그냥, 공익제보자의 피를 받은 게 박씨인가 봐요. 근데, 박순혁 작가도 어쨌든 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금융카르텔들이 하는 그 악질 공매도에 대해서 그거를 공공에 퍼뜨려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익을 받고 반대로, 그러니까 그 이익이라는 것은 이제 본인들이 그냥 그렇지 않았으면은 상당히 그 손해를 봤을 뻔한 것들을 막아줬죠. 그럼으로써 사모펀드라든지 기관들이 엄청난 손해를 봐서 펀드 매니저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린 사람들도 많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수조 원대 그 수익, 뭐랄까요, 손해를 본 데가 많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뭐예요? 박순혁 작가한테 대해서 뭐 소송을 걸게 뭐니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때 제가 했던 얘기가 뭡니까? 박순혁 작가는 공익제보자다. 오히려 금융감독을 해서, 또는 권익위에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보상금을 줘야 돼요. 예, 몇 조의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입었을 뻔했던 손해를 안 나게 해줬기 때문에, 다중의 어떤 그 국민들이 입었을 뻔했던 손해를 안 나게 했기 때문에 그 몇 조 원의 상당 부분의 비율을 박순혁 작가에게 줘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몇 개월 전에 한 6, 7개월 됐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박주호 의원도 지금 국가대표 감독 잘못 뽑아가지고 국대가 만약에 16강에 탈락하고 대한민국이 올림픽에서 지금 탈락한 것처럼 국대가 탈락을 한다 그러면 그거 상당히 엄청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유무형의 그 피해가 엄청날 거예요, 아마. 예,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본선에서 진출해서 거기서 뭐 예를 들면 16강, 8강, 4강까지 갈 때 거기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업 광고라든지 그 KFA가 또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익들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수천억 달러, 수천억 원이 될 수가 있는 그 돈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박주호가 이걸 고발함으로써 어쨌든 축구협회가 예를 들면 지금 그런 것들을 그냥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위기를 박주호가 그걸 못하게 말리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야. 법적으로 벌들 떨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공익제보자로서, 공익신고자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축구협회가 본선이라든지 또는 나중에 뭐 4강, 8강 이런 데 못 올라가서 예를 들면 16강도 탈락하고 그냥 손 빨고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된다?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 또 축구 국가대표가 월드컵에 나가면서 여러 가지 광고적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된다? 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손해들이 다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정몽규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반 스폰서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스폰서 기업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거야. 그거에 대한 소송을 걸어야 돼요, 반대로. 예. 그거에 대한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박주호 의원이 지금 뭐 법적인 소송을 걸려가지고 축구협회가 그 사람한테
소송의 이익은 별로 없고, 박주희 의원이 지금 위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오히려 지금 반대로 보호를 받거나 보상을 받아야 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제가 지금 짚어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신문사가 없어요. 예. 왜? 알면서 안 하는 거야, 지금. 알면서. 여러분들, 이 대기업이라든지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 반대로 역소송을 하는 겁니다. 역소송. 예. 이 기업들이 소송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뻥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역소송하면 아주 축구협회가 어떤 형태가 벌어지냐면 덜덜 떨 가능성이 높아요. 왜? 본인들이 예를 들면 방금 얘기했지만 홍명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본선 못 올라가고 스폰서 기업들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을 텐데, 거기들도 다 법무부시고 할 텐데, 본인들이 과연 그런 소송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박조 의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본인들이 모를까요? 근데 그것들을 왜 신문사가 얘기 안 하고 얘기했어요? 광고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광고비.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이 상황은 상당히 박조 의원이 뭐 그런 어떤 법적 소송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 반대로 공익신고자에 의해서 보호받는 건 물론이거니와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 것은 물론인 가능성도 매우 높고, 또 스폰서 기업들한테 오히려 축구협회가 역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그의 대표적인 그 소송 대상자는 바로 정몽규 회장이다. 본인의 사적 축구협회가 그럼으로써 나올 수 있는 그 손해를 정몽규 회장이 구상권을 발동해서 토해내야 돼요. 자기가 삽비로. 자기가 토해내야 돼.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홍명보 감독을 불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감독을 시킨 거에 대해서 그 연봉을 정몽규 회장이 줘야 돼요. 사비로. 왜? 축구협회라는 공익단체, 비영리단체의 돈을 왜 함부로 써?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묵묵부답하고 어저께 지금 박지성 캡틴 박이 그렇게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막 그 기둥을 안 듣고 있잖아요. 아마 그 기둥을 듣지 말라 그래요. 이제 어떻게 되나 봐. 제가 봤을 때는 국민적인 축구 보이콧이 일어날 겁니다. 네. 국민적인 축구 보이콧이 일어나는 게 제일 무서울 거예요. 솔직히 지금 정부. 왜? 이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높은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면 다중의 힘이야. 다중의 힘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는 이게 옛날 박근혜 탄핵이나 이런 것처럼 막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하고 뭐 촛불 이건 별로 솔직히 난 좀 그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다중의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럼으로써 정몽규가 이런 걸 잘못함으로써 축구협회가 원래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뭐 절반이 된다든지, 관중 수입이 절반이 된다든지, 또 스폰서 기업의 수입이 절반이 된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 예를 들면 한국에서 원래 뭐 평가전 같은 거 하면 막 꽉 차잖아요. 그게 갑자기 뭐 한산하다든지, 근데 플랜카드만 딱 붙여놓고 막 정몽규 아웃 이렇게 사람 한 명도 없다든지, 그러면서 어떻게 TV 방송에 해외 외신에 한국 축구 대표 국가대표팀 선발에 대해서 축구협회에 대해서 반발의 의도로 국민들이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다. 이게 만약에 외신에 뜨는 순간 정몽규는 죽어요. 네. 바로 그것을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키를 얘기해 드리는 거야. 키를. 정몽규 회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바로 외신이에요. 외신. 네. 외신에서 어떻게 얘기해 주는 거? 이 사람이 지금 국민들이 이 사람을 외면하고 있다. 네. 국민들이 이 사람을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러면 그걸 가장 두 번째로 무서워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국가기관에 계시는 공무원들이죠. 네.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그거를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야. 축구협회에 대해서. 근데 축구협회 정몽규라는 사람이 지금 그거 제대로 못해가지고 대한민국 대표팀 국가대표 선발전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감독 제대로 못 뽑아가지고 지금 막 뭐 16강 탈락하면 괜찮아. 그것 때문에 욕먹진 않아. 근데 진행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이콧하고 있다는 얘기가 외신에서 나오는 순간 정몽규는 완전히 얼음땡 되는 거고요. 얼음땡. 그 다음에 국가기관에 계신 문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야, 내가 혹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제가 해서 국민적 보이콧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민적 보이콧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박지성 선수가 지금 저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는 이 다음 타자가 또 있다는 얘기야. 저 얘기를 전 박지성만 하겠어요? 계속 할 겁니다. 아마 저 정몽규 회장 저기 물러날 때까지 계속 할 거야.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이게 바로 보이콧의 시작입니다. 이게 보이콧의 시작이에요. 이게 촛불 시위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되면 촛불 시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뭐가 의미가 있느냐? 축구장에 안 가야 돼. 한 명도 없어야 돼. 단체전하고 예를 들면 우리 평가전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지금 뭐 예를 들면 평가전에 해외 원정 예선전에 그 늘 갔었던 축구 응원단들이 한 명도 없어. 하도 없어가지고 축구협회에서 막 급조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사람들 한 10명, 20명 정도 있고 나머지 다 없어. 그리고 막 댓글에 올라와서 아예 져라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가 바로 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이 바로 초상집에 가는 날이 되는 것이고, 아마 관련돼가지고 그거 제대로 관리 못한 문체부라든지 또는 대통령실이 이제 두 번째 초상집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스폰서 기업이라든지 박주호 의원이 소송을 하는 것이고, 이해 당사자죠. 역소송을 하는 것이고, 박주호 의원은 일단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권익위에. 그리고 스폰서 기업이 역소송을 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축구협회 관련돼 있는 수많은 산하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이 역소송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실제로 축구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관중들하고 같이 하는 게임인데, 그 관중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관중들이 동원이 되지 않고 아무도 호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오는 순간 축구협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호응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절대 그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지금 믿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관중 한 명도 없는 거 봐요. 이제 어떻게 되나.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박주호 의원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고, 그거에 의해서 한번 더 소위 얘기해서 관련돼 가지고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 물론 그걸 알고 아마 축구협회에서도 건드리지도 않아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 다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이걸 명심하고 아마 제2, 제3의 박지성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국민적인 축구 보이콧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예상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